그러니까 손권이, 그러니까 유비가 우리 땅을 빌려갔는데 안 돌려준다 계속 그러죠. 그래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유비가 내가 양주를 얻으면 그때 돌려줄게 하는 거죠. 계속 미루고 나 처음에는 이제 6기가 죽으면은 내가 돌려줄게 했다가 지금 6기가 죽었는데 안 돌려줬죠? 그래서 지금 또 돌려달라고 하니까 량조를 만약에 얻으면 그때 형주를 돌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미루게 되니까 손권이 화가 나죠. 그래서 여몽을 파견을 합니다. 여몽 아시죠? 손권 밑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장소예요. 꽤 이름 있는 그래도. 그래서 파견해서 장사, 령령, 귀양 이 3군을 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전쟁 날까 하는 그 찰나에, 그러니까 손권하고 유비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전쟁이 날까 하는 그 찰나에 조조가 어 그해 215년 겨울 정월부터 1월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잡아서 한중을 치러 옵니다. 삼국 연의에는 없고 사국 연의 없고 역사서에 제가 보니까 치러 올 때 오는 길에 소수민족 중에 이제 저족이라고 있는데 그 민족을 이제 또 건너가게 되니까 정부에 투항을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듣자 거기에 한 1만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1만여 명을 싹 죽여버려요. 조조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해버리고 계속해서 이게 짱로 있는 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네, 물론 삼국 연예는 이렇게 짧은 역사라서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 좀 잔인함을 보여주는 면도 있어요. 요 시점에서. 음, 그리고 조조가 짱로, 그러니까 한중을 평정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좀 위험을 느끼죠. 그래서 동호랑 아무래도 연합을 해서 조조를 막아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해요. 근데 동호가 연합을 안 해줍니다. 연합을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 땅을 돌려준다고 했으면서 안 돌려주잖아요, 계속. 그래서 연합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자, 삼국연이랑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짱샤, 강하, 장사, 귀양 이렇게 해서 세 군을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비와 송건의 전쟁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송건이 형주의 일부를 그때 가지게 되고 결국 짱로는 조조한테 투항을 해요. 그 다섯 아들은 음, 이제는 임원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근 1년 동안 진행된 사건이에요. 요게 근 1년 동안 215년 그리고 12월에 조조가 다시 예성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런 내용이고 그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짱루 그 조조가 장루도 먹었지. 그리고 어 그리고 위에를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삼국시대예요. 지금부터 현재 215년부터 216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은 요때의 삼국시대가 딱 한중까지 보세요. 한중을 지금 금방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중을 먹었지. 그 위에 다 먹었고 유비는 그때 이제 유장을 치면서 그 땅을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요 땅을 먹었고 그 다음에 장사, 령령, 귀양 요거를 내어주게 되니까 송건도 땅이 조금 더 커졌어요. 지금 현재 216년에 여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조조가 어느 순간 자기 백성이 아니고 관원들이 황제한테 탄원을 합니다. 뭘 하냐면은 자 이제 조조님은 그러니까 조조를 승상이라고 하죠. 우리 승상님은 여태까지 나라를 위해서 엄청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요 글자 보이시죠? 봉왕. 이제는 왕이라고 칭해도 되겠다. 황제 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죠 그때? 노씨의 유협이었었잖아요. 근데 유협한테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은 조조 승상님이 우리 승상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나라를 왕이라고 봉황을 해도 될 때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제히 얘기를 해요. 오직 한 사람만 빼고 누구를 빼냐면은 순욱을 빼고 다 이제 왕으로 칭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본인은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을 허락을 안 하면은 내가 자리도 위태위태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조조한테 왕을 봉해줍니다. 陛下，丞相忠义谦恭，陛下更应该为丞相进爵。 네, 요렇게 하다 여기 순욱인데 혼자서 이거를 반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혼자서 반대하면은 당연히 그 혼자가 외로운 혼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어쨌든 일단은 승상으로부터 위왕이라는 그 이름을 칭함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 관원들도 일제히 그렇게 동의를 했고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한선제는 본인도 황제지만 그냥 왕을 칭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순욱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순욱이 왜 반대를 했냐면 짤막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조조가 즉 승상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도 황실을 바로잡기 위함이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함인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조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죠. 그때 마침 선권을 치려고 할 때여서 어떤 일을 꾸미냐면 군사들을 이끌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순욱을 데려가요. 초연에 데려가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냥 놔두고 조조만 그냥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순욱은 그냥 거기에 혼자 있겠죠. 혼자 남겨져 있겠죠. 자, 그런 형식이 되는데요. 그리고 자, 이제 그 삼국연의 보니까 실제로 정사에는 그 정도로 독한지는 모르겠는데 삼국연 정사에 보니까 요 화면이 있더라고요. 참 굴욕이죠. 이게 순욱으로 놓고 말하면 어떤 화면이냐면은 보는 그 사람을 시켜서 순욱을 좀 이제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이 도시락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독하게 이 사람한테 뭔가를 준다고 하면 뭘 줄까요? 보세요 한번. 독하죠 사람이. 빈통을 줬어요. 그래서 안에 먹을 것도 없게. 얼마나 물론 순욱도 조조를 위해서 한평생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조조를 위해서 일도 많이 했고 근데 그 위왕이라는 거를 좀 더 생각해봐라. 진짜 백성들을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왕으로 칭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그런 말을 했고 반대를 했던 이유로 조조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순욱이란 사람이죠. 뭐 아시겠지만 순욱이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쓸쓸히 혼자 죽어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죽을 때 나이가 50세였어요. 그러니까 50세 전까지 계속 순욱은 조조를 위해서 많이 모략, 계책 이런 것들을 많이 내줬죠.